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야합한다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 한 분께서 요즘 야합이란 말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야합을 한번 설명을 해달라 했어요. 그렇죠. 국회 앞 몰려든 단체들이 검수완박 반대한다. 여야 야합 중단하라. 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간은 정치와 관련된 시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야합이란 지금 많이 얘기되는 낱말을 공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낱말 공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야합이란 말이 많이 있는데 한자로 쓰면 덜 야자입니다. 합은 합친다. 덜해서 합쳤다. 글쎄요, 어떤 상황을 얘기할까요? 네, 우선 글자를 보겠습니다. 덜이다. 덜은 마을리에 나 여자예요. 예. 발음이 여기서도 좀 왔다고 할 수 있겠죠. 마을과 덜판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마을과 이어서 이제 조금 멀리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마을리가 있다. 우선에 그렇게 볼까요? 이걸 한자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무예요. 나무. 나무 아래 흑토가 있다. 결국은 이 옛 글자로는 수풀림 아래에 흑토다. 이것이 덜이다는 덜야자예요. 덜야자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나중에 이게 마을리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나여자예요. 나라는 뜻의 여자인데 뭐 준다는 뜻도 있고, 원래는 모양이 북이다. 배틀에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좌우로 보내는 그 북을 얘기한다. 북의 모양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마을리와 북을 뜻한다. 마을에서 뭔가 조금 떠나 있는 곳이다. 예. 이 글자가 이 북을 의미하는데 좌우로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떠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덜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합은 합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삼합집이에요. 예. 모인다. 이렇게 집합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다. 이것은 어떤 그릇의 모양이다. 그릇 위에 뚜껑을 덮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덜야자를 다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덜야자는 마을리자에다가 나여자가 붙은 것이다. 마을리자라는 것은 보면 밭전자의 흑토예요. 그렇죠? 밭이라는 것은 농토를 얘기합니다. 농토 사이에 땅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 먹고 살아야 되므로 농토 주위에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주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주거. 자, 그런데 이 야자라는 것이 앞에서 옛 글자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숲 사이에, 숲 아래 이제 흑토다. 그러면 숲 속을 얘기한다. 숲이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이다. 그렇죠. 글자는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뜻은 이렇게 밭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나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마을에서 떨어진 곳이다. 또 그래서 넓고 넓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덜이라는 것은 보면 도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의 언저리를 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교회 뭐 소풍을 간다든지 하여튼 그렇죠. 그리고 교회 언저리가 야다. 이렇게 도시가 있고, 그렇죠. 도시가 있고 그 도시의 주위를 교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밖을 이제 야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야는 덜을 뜻하는 그런 낱말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합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합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좀 발전하다 할까요? 응용이 돼서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것을 야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최근에 여당과 야당이 야합을 했다는 것은 뭔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이렇게 짝짝꿍 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야합이란 낱말이 어디에서 유래하느냐라는 자료를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사마천에서는 사기에 나온다. 그렇게 되겠죠. 사기에 보면 숭량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숭량헐. 그리고 안씨가 있습니다. 안씨의 딸도 안씨겠죠. 이 두 사람이 야합을 해서 공자님을 낳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합이생이라. 네. 야합 나쁜 것만은 아니네. 공자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태어났는데. 네, 그것은 일단 별도로 대쳐두고 어쨌든 이것을 야합이라고 한다. 기원전 551년 공자님이 탄생했을 때 아버지는 70다 된 노인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안징제란 분인데 16살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근데 이 숭량을 공자의 아버지에게는 딸이 많이 있었어요. 한 10명쯤 되고.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숙량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를 좀 제대로 잇기 위해서 아들을 보고 싶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안징제는 숙량을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세 번째. 근데 당시의 예법상 이게 정실로는 인정이 안 됐다. 세 번째 부인은 세 번째 결혼은 인정을 못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야합이라고 한다. 근데 그것이 꼭 덜이란 뜻보다는 어쨌든 야합이라는 낱말이 그 시절에는 중국에서는 여자가 49살, 남자가 64살이 넘어서 결혼하는 것을 야합이라 했다. 결국은 나이로 보면 아버지 나이가 64살을 넘었다. 이런이 다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야합이라고 한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 야합이라는 낱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덜야자는 상당히 우리가 낱말을 많이 만듭니다. 덜야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덜이다, 성밖이다, 교외다, 이런 뜻이 있죠. 산야다, 또는 야산이다, 야외다, 야구한다 할 때 야구도 덜야자로 쓴다. 야전이다, 야전, 야전군, 그렇죠? 시가전이 아니라 야전이다. 야전교범, 흔히 우리가 말하는 FM이다, 필드 매뉴얼이다, 그런 야전교범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덜임으로 거칠다, 길들이지 않는다, 야생이다 할 때 야생, 야생동물, 야초다, 그렇죠? 산야초, 야초다, 야만이다 할 때 이렇게 쓴다. 세 번째는 범위를 얘기한다. 어떤 범위. 그래서 시야에 들어온다. 내 눈이 가는 범위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시야. 그리고 어떤 분야 할 때 다 이 덜야자를 쓴다. 그때는 덜이란 뜻이 아니라 범위란 뜻으로 써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민간이다. 민간. 조의 반대다. 조정, 정부의 반대다. 정부라는 것은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야라는 것은 조야라는 것은 정부와 야당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여당 측과 야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갔다. 예, 들에 사는 사람도 야인이지만 민간인으로 돌아갔다. 공직에 있다가 이제 직을 마친 사람은 야인이다. 야인으로 돌아간다. 평범한 사람이다. 제야, 제야에 있다는 것도 집권하지 못한 여당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제야 인사. 여야, 여는 여당이에요. 여는 편을 든다는 것이에요. 또는 한편이라는 뜻이에요. 정부와 한편인 당을 여당이라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당은 야당이라 한다. 그래서 여야, 친구당. 이거는 정부와 친구가 아닌 당이다. 집권 못한 것이다. 하야, 덜로 내려갔다. 대통령이 하야했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아무나, 내려가는 것을 하야라 하지 않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직을 그만두고, 또는 어쩔 수 없어 그만둔 경우가 많겠죠. 하야했다. 네. 자, 야자를 보면 우리가 또, 야하다. 참, 야해. 야하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야자를 씁니다. 덜 야자를 쓰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쇠를 불린다. 대장간 할 때 그 야자입니다. 야금이다 할 때. 자, 여기는 천박하고 요염하다. 천박한 것은 알겠어요. 시골 사람이니까. 요염하다. 어쨌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만 박는다. 아주 자기 이익을 찾는데 밝아서 진실하고 수수한 맛이 없다. 그리고 거칠애를 하지 아니하여 촌스럽고 예의 범절에 익지 않다. 그렇죠. 이게 야한 건가? 어쨌든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옷차림이 좀 야하다든지, 말하는 게 야하다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둘 중에 어느 걸 써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천하게 아리따다. 이것도 보면 요염하다, 아리따다. 그렇죠. 그리고 깊숙하지 못하고 되바라지다. 깊숙하다는 것은, 글쎄요, 뭔가 사람이 좀 무게감이 있고, 좀 속이 있는, 그런 것이 깊숙하다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을 야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심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야는 무엇이냐? 이 야심은 낭자 야심을 줄인 말이에요. 낭자는 일이에요. 일이 새끼의 마음이다. 일이 새끼. 일이는 본래 야성이 있어서 좀처럼 길들여지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일이 새끼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개처럼 기른다 하더라도 크면 덜로 나가고 싶은, 주인을 배반하고 원래 있었던 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의 새끼는 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좀처럼 길들여지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신의가 없다. 신의가 없는 사람과는 쉽게 교화할 수 없다. 는 것으로서 낭자 야심이 줄은 말이 야심이다.
네. 그래서, 저 사람 야심이 좀 있어 하면 뭔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이런 말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순하게 길이 들지 않고 걸핏하면 해치려는 마음이 야심이다. 또는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나 소망. 그리고 벼슬을 버리고 전원에 묻히는 마음도 있다. 어떤 일반적으로는 어떤 좀 욕망,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뭘 이렇게 좀 배반해서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는 게 야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심이 글쎄요, 완전히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야망이란 말도 많이 쓰죠. 이때도 덜 얕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하죠. 이 말은 일본의 지금 삿포로 대학, 옛날에 삿포로 농학교라고 했는데 그때 초대 교감으로 온 미국의 클라크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학생들에게 한 얘기가 되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야망을 가지라 번역하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소년이여 대지를 품어라, 큰 뜻을 품어라. 예. 여기에는 보면 아까 야심에서 봤듯이 뭔가 조금 부정적인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뭔가 야망을 가지라, 야심을 가지라. 그것보다는 큰 뜻이다, 대지. 그래서 소년들이요, 우리도 이걸 큰 뜻을 가지라. 이렇게 풀이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데나 야망, 야심 갖다 붙일 것은 아니다. 예. 낭자 야심이란 말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야합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야합. 네,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낱말이다. 예, 지금의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